네, 매수냐 매도냐 그것이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 종목 이제라도 정리해야 하나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 고민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1-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네, 문자 창구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문자샵 2034로 고민되시는 종목 그리고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친절하고 냉철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어떤 네, 종목 안녕하세요. 고민되실까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7,250원에 10%요. 오, 우리 시청자님 수익권이시네요. 그러네요. 네네. 네. 오, 오늘 또 국제 바이오학회에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라는 네. 소식도 나오면서 두 자릿수 급등이 이틀 그러니까요. 연속 나오고 있어요. 네. 우리 시청자분 지금 수익 실현을 해야 할지 또 고민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분께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에 대한 의견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네. 역시 뭐 수익을 많이 보고 계셔서 그러니까요. 그쵸? 그래도 지금 저 같으면 네. 매도를 하는 방안도 조금 생각을 해볼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계속 더 가져가 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들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주호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뭐 신규 상장한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네. 계속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계속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조정을 받은 다음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바닥권 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거래량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서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추가 상승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전고점을 지금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돌파를 했다가 살짝 눌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뭐 지금 매도를 안 하시고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조금 뭐 부담이 된다 하시면은 절반 정도 덜어내시고 절반 정도 더 보셔도 충분히 더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4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 4만 원 이상까지 네.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앞서서 또 바이오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던 이화진 과장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신규 상장주라 뭐 그런 보호예수 물량 이슈는 네. 없는지 지금 수익 실현 말고 좀 더 가져가면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내년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제약 바이오나 이런 흐름은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고 뭐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세포 공정에 대해서 이제 자동화 기기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한 75% 정도의 매출 비중이 나오고 있고 만약에 내년에 이런 세포 관련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이나 이런 회사들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나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 물론 최근에 뭐 IPO 뭐 자료도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결국 성장성이 과연 얼마만큼 나오냐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결국 업황 자체가 살아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좀 크게 조금 먹을 수 있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계속 보유 홀딩으로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뭐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 행복한 고민을 또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분 다 긍정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삼성 SDS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8만 4천 원에 20%요. 오, 18만 원대면은 좀 오래 들고 계셨어요, 시청자님? 네, 그랬어요. 삼성 SDS 네. 지난번에도 상담 도와드렸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네. 한 5년 정도 들고 계셨다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네. 이런 좀 장기 투자자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삼성 SDS에. 그러니까 그래도 최근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과연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해봐야 될지 네 분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분 팻말 준비되셨으면 들어주시죠. 네. 월공정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근데 뭐 시장의 중심 섹터, 뭐 중심 종목이라고 하기에는 네. 이슈가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그래도 긍정 들어주신 김병진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수급이라던가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모멘텀이 있고요. 삼성전자의 이제 대형 언어 모델에 관련된 수혜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수혜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기업이 워낙에 또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뭐 배당도 꾸준히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계속해서 보유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18만 원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승하는 데 문제가 없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죠.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내년에 클라우드 관련돼서는 150조 이상 투자를 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국내에선 클라우드 관련주로 이 종목이 좀 대장주 역할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 매수가까지 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매수가까지 올라가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라서 그 점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추가 매수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충분히 뭐 20% 정도이시면 25%에서 최대 30% 정도까지는 늘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 종목은 긍정적으로 좀 본다. 대신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 안에서 대장주 역할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인 18만 원까지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뭐 문제없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지은 본부장님도 좀 장기적인 의견으로 긍정을 주신 걸까요? 네, 저도 일단은 매수가를 생각을 하면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가셔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시장에서 지금 별로 주목을 받는 섹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세를 잘 이어가는 데에는 저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급으로 봤을 때도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삼성 관계사에 이제 뭐 생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IT 쪽을 판매를 하기 때문에 삼성 관계사들도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좀 계속해서 튼튼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기업 엠로와 함께 내년에 해외 쪽으로 또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쪽으로 봤을 때도 내년에 이제 모멘텀에 대한 부분은 또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약간 매수가가 높긴 하시지만 그래도 지금 뭐 비중도 엄청 많고 하신 건 아니라서 뭐 좀 보유를 하시고 보시면 중장기적으로는 저도 좋은 성과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상승 추세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의 상담도 바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와이솔입니다. 와이솔 매수가랑 비중은요? 8,000원에 20%요. 8,000원에 20%? 네네. 꽤 오래 가지고 계셨나 봐요. 높아가지고 8,000원이거든요. 비중 확대를 하시면서 8,000원이 됐다. 네네.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5G 관련해서 들어갔어요. 5G 관련주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봐야 할지 최근에는 그래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분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와이솔까지 올긍정 퍼레이드네요, 오늘. 그러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5G 관련해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했는데 기업 내용이 조금 어떤지 이주호 본부장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와이솔 지금 추세 좀 유지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지금 비중 20%인데 추가 매수 하셔서 20% 정도면요. 좀 더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여기는 이제 블루투스 모듈이나 RF 솔루션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휴대폰에 이 RF 솔루션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과대 낙폭주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고 조정받은 다음에 지금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고 한다면 8,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좀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증가하고 있고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기업이. 그래서 앞으로 좀 실적 모멘텀까지도 챙길 수 있다고 한다면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봤을 때 저는 보유하고 가져가셔도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비중도 20%면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8,000원까지 보셔도 되고 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익 챙겨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투자 판단 잘 참고하셔서 수익도 시원하게 보시길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이솔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574님께서 방금 저희가 이야기했던 풍력주 유니슨을 들고 계십니다. 근데 매수가가
1,464원이고 비중이 10%라고 하시는데 네. 오늘 들어가신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요. 오늘 좀 윗꼬리가 많이 달리면서 마감을 했는데 네. 과연 어떻게 봐야 할지 네 분 통해서 바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김병진 매니저님, 아까는 풍력 관련주 괜찮다라고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 유니슨이 대장주가 아니라서 그런가요? 부정을 들어주신 걸까요? 그러게요.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풍력 발전 사업을 하고 있고 실제로 또 오래된 업력을 가진 기업이기는 해요. 네, 뭐 재무 상황을 보니까 재무 상황이 그닥 좋진 않더라고요. 매출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뭐 다른 부분은 다 좋은데 적자를 좀 계속 달성하는 점과 현금 흐름이 좀 그다지 좋지 않은 점 이런 점들 때문에 약간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부정 의견을 드렸는데 매수가에 매도를 하시는 게 전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정 의견이라고 드린 거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재생이나 풍력발전이나 이런 기업들이 근래에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는 모멘텀을 잘 보셔야 되는데 떨어진 이유는 보조금 삭감 때문이에요. 보조금 삭감이 단기간으로는 진행되고 있는 게 맞고요. 장기적으로는 뭐 여러 이제 유럽에 대한 그런 시장이 열린다라는 게 또 기회인 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플로우 자체가 굉장히 길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매수가 부분에 매도를 하고 다른 좋은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갈아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부정 의견을 드린 거고요. 네. 매수가에는 충분히 매도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장주로 옮겨 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세가 뭐 끊긴 건 아니지만 매수가 쪽에서 매도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말씀해 드렸는데 네. 이화진 과장님은 풍력 쪽 어떻게 보시는지 뭐 유니슨이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고는 하거든요. 네, 일단은 뭐 제가 건정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네. 일단은 뭐 유럽향 물론 오늘 영국 관련 뭐 투자 금액 1조 5조짜리 계약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뭐 유니슨에 나온 게 아니라 뭐 한국 풍력 기업에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근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측면에서 이제 긍정으로 보였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유럽 쪽에 대한 신재생 뭐 풍력 관련 사업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는 있으나 특히 북미 쪽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정책 대선이 좀 1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네. 신재생 관련 특히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이쪽에 대한 보조금이나 관련 이슈들이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만약에 북미가 아닌 유럽 쪽에 대한 기존만 수출이나 이런 공급 계약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유니슨 긍정적인 의견과 조금 다소 부정적인 의견 함께 들어봤으니까요. 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까요? 우리 2299님이신데 네. 한국항공우주를 들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55,800원 그리고 비중은 10%라고 네. 하십니다. 최근에 방산주가 좀 갈듯하더니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오늘도 좀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방산주 보면 외국인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도대체 언제쯤 상승이 나올지 뭔가 모멘텀이 또 있을지 네. 네 분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이번엔 이화진 과장님만 부정을 들어주셨고 나머지 세 분은 긍정 들어주셨습니다. 네. 과장님 그러면은 한국항공우주 지금이라도 좀 매도를 해야 될까요? 매도 가격대는 조금은 부담스럽긴 물론 아까 55,000원대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물론 지금 이제 3분기 실적도 조금 안 좋긴 나왔습니다. 그리고 4분기는 FA50에 대한 뭐 수출 모멘텀이 있기는 하지만은 전반적인 이제 방산 산업에 대한 기대, 물론 항상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국방비를 증액한다는 이런 뭐 기존에 대한 뭐 데이터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좀 재정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국방비나 이런 방산에 대한 수입이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이후, 이스라엘 이후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왔습니다만은 결국 유럽에 대한 재정 자금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방산주들이 그동안 조금 주가가 많이 못 올랐다는 측면이 좀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예전에 작년에 뭐 K2 전차들이나 아니면은 K9 자주포와 같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이런 수주 모멘텀을 계속 꾸준히 이미 시장에서는
선반영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는 추가적인 이런 수주 모멘텀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유럽이 가장 중요한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자금력 때문에 좀 쉽지 않다라고 해서 좀 부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방산 업황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꺾인 건지 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또 긍정을 두셨거든요. 맞아요. 앞서서 이화진 과장님께서는 뭐 사실 지난번에 뭐 태조 이방원에서 방산주 굉장히 뜨겁게 많이 상승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그 상승폭을 조금 지금은 대부분 반납한 상태이긴 하거든요. 네. 그럼 이지훈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다시 한번 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을까요, 본부장님? 일단은 뭐 국내 사업 쪽도 그렇지만 미국이나 이집트 쪽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이제 폴란드 쪽으로 해서 4분기에도 좀 나아질 거라고는 보이는데 저는 그 이후에 다른 나라 쪽으로의 이런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뭐 이미 반영된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또 그런 것들이 가시화가 되고 또 뉴스가 나오고 하다 보면 더 수급이라는 게 또 투자자의 심리가 더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쪽 같은 경우에 최근 좀 주가 흐름이 좋진 않았는데 오히려 한번 이런 부분들이 좀 좋은 소식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도화선이 돼서 저는 내년에 특히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수출할 수 있는 다른 나라들이 좀 생기면 그 부분이 모멘텀으로 해서 주가가 부양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가가 살짝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년까지 보시면 충분히 수익권까지는 오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년쯤을 봐야 한다. 뭐 한국항공우주 워낙 매수가가 높으시기 때문에 맞아요. 조금은 긴 호흡으로, 긴 관점으로 보시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Q 레터를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이 계십니다. 17,920원에 비중을 15% 가지고 계신데 네. 너무 큰 하락에 힘들어요.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 남겨주셨어요. 신규 상장주를 또 들고 계시는데 네. 최근에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시큐레터 어떻게 봐야 하는지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갈리네요, 시큐레터는. 그러니까요. 그럼 일단 김병진 매니저님께 긍정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힘드시다고 하는데 조금 더 버티면 괜찮을까요?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사실 진짜 힘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하락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네. 하락한 이유는 분기 매출이 뭐 2억밖에 안 나왔다라는 소식 때문에 엄청나게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긍정 의견을 드린 이유는 뭐 그동안에 너무 주가가 하락을 했고 이게 기업의 기술력이 있느냐를 좀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차세대 좀 유니콘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선정되는 기업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콘텐츠 무해화 기술이 있는데 이거를 원래 상장했을 때 뭐 사우디나 미국의 진출을 염두를 해두고 원래 상장을 한 기업이에요. 근데 뭐 지금 당장 글로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뭐 수출을 못하는 상황이 또 된 거죠. 기술이 있어도 지금 팔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당분간은 좀 제한적인 상승 흐름이 좀 예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박스권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시간이 지나서 뭐 미국이나 사우디 진출에 대한 소식이 나오면 그때 17,000원 이상을 회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지금 그래도 10,000원 가격대는 유지를 하고 있어요.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가격대가 17,000원대라고 생각이 17,000원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좀 큰 호재가 있으면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당장 이 콘텐츠 무해화 기술을 수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뭔가 뭐 보안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은 갑자기 뭐 급등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없고 바닥 따지기를 좀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대로 좀 가져가시다가 웬만하면 좀 긴 텀으로 보고 계시다가 좋은 뭐 수출 소식이 있을 때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2만 원 잡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종목이에요. 한 800억대 되는 종목이라서 17,000원에서 2만 원이 간다고 한다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커지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 충분히 한번 상승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긍정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파도와 비슷하게 3분기 실적이
실적이 생각보다 저조했기 때문에 최근에 하락이 나왔던 거다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4분기 실적도 미리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4분기 실적도 안 나오면 이대로 주가가 더 빠지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도 있거든요. 네. 이주호 본부장님이 부정 들어주셨는데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좀 남아 있을까요? 일단 지금 보안 솔루션 업체들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데도 주가가 힘이 없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3분기 매출이 2억이에요. 그리고 적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기술 특례로 상장을 했는데 어쨌든 그 가지고 있는 기술력 대비해서 이 매출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막 여러 가지 공기업과 협업을 해서 실적이 나와주는 기업들도 지금 주가 자체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뉴스와 이슈에 의해서 지금 변동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적으로 기술 특례 상장을 했는데 그 기술에 대한 매출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이거 파도처럼 약간 좀 뻥튀기 상장 아니냐 이러한 이슈들도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종목은 좀 손절을 하시고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더 좋겠다. 차라리 보안주를 보신다고 한다면 보안 쪽에서도 실적이 나와주고 기술력이 있고 지금 정부와 뭔가 협업을 해서 이 보안과 관련된 또 양자암호라던가 이런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에 좀 종목 교체를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뭇 다른 또 다양한 두 분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뭐 수출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시세를 내줄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팔로우업 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화 연락 또 문자 상담 보내주고 계십니다.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메시지 샵 2034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희 바로 이어서는 다음으로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핑거스트리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8,000원에 10%요. 8,000원에 10%. 네. 오늘 뭐 상한가를 갔지만 그래도 매수가에는 좀 한참 못 미치는. 그러니까요. 예. 저는 핑거스토리 딱 연락 주셔서 시청자님 당연히 수익 중이시겠거니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래전에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그래도 올긍정이 나왔어요. 사실 이 매수가와 현재가의 괴리가 좀 많이 큰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매수가까지 가능할지 이지은 본부장님 통해서 들어볼게요. 오늘 상한가 기록했는데 내일 시장에서도 또 상승이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또 거래량도 꽤 많이 들어온 상태라서 내일 추가 상승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 보유하고 계신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긍정 의견을 드렸고요. 최근에 네이버 웹툰 쪽에 또 되게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3분기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또 미국 증시에 대한 상장 이슈가 나오면서 그동안 웹툰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가 많이 됐고 관심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러한 소식들이 나오면서 웹툰 관련주들이 조금씩 움직임이 나왔고 또 그중에 오늘 이제 핑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도 또 가기도 했는데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웹툰 관련주로 시장에서 이제 또 상장이 되긴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살짝 재료나 모멘텀은 약하다라고는 솔직히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유하고 있는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기다리신 기간도 있으실 건데 지금 당장 자르거나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시장이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고 또 일단 이 종목 자체가 그렇게 무거운 종목이 아니잖아요. 시총이 지금 400억도 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 또 어떠한 이슈와 붙어서 힘을 받기 시작을 하면 또 가볍게 날아가는 그런 장점 아닌 장점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두고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꽤 긴 시간의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매물 소화는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을 거라는 부분도 좀 긍정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매수가가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그 가격대까지 올 때까지 그냥 무작정 홀딩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일단 이제 좀 상승 시그널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시그널이 나오고 나서 그 추가적으로 비중 확대보다는 저는 한 6,000원 구간 정도 오면은 정리하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오늘 뭐 상한가와 함께 좀 시세를 내주었기 때문에 맞아요. 뭐 내일도 상승을 이어가주기를 바라보지만 그래도 한 6,000원대 오시면은 정리하는 게 어떠시냐 하는 의견 드려봤습니다. 네, 그럼 한 번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워낙에 너무 소외되어 있었던 업종이기도 하고 올해 들어서 70% 넘게 하락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차트를 보니까 지금 신규 접근도 가능할지 오늘 또 상한가 꽉 채워서 마감을 했거든요. 내일 시장에서도 눈여겨봐도 될지 김병진 매니저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엔터주들이 상승하는 게 저는 약간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버추얼 아이돌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AI 이런 거죠? 네, 이게 얼굴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같이 뭐 이런 가상의 이제 인간이고요. 실제 뭐 노래를 부르는 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넷마블이 이번에 그 버추얼 아이돌 메이브를 또 출시를 했고, 예,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세돌이라고 이세계 아이돌이라는 이제 버추얼 아이돌이 빌보드 K-팝 3위를 했어요. 실제로 이제 제품도 굉장히 또 앨범도 잘 팔렸다라고 하고요. 구독자도 이제 60만 명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생각보다 이런 그 지식재산권을 가진 기업들에 대한 평가가 좀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에서도 디즈니에 대한 평가를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웹툰 관련주들이 오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은 좀 긍정적인데, 신규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건 공격적인 투자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정말 뭐 단기간 안에 그런 단기 매매를 하는 매매이실 경우는 그래도 가격 손절 라인 잡고는 도전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8,000원까지 간다는 건 지금 당장은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시고, 근래에 또 유상증자에 관련된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급등세 어디까지 유지되는지 보시면서 정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핑거 스토리에 대해서 두 분의 자세하고 꼼꼼한 분석 알려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 걱정 많으셨을 텐데 좀 잘 참고하시면서 현명한 판단 내리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의 전화 연락 오고 계십니다. 내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LG화학. LG화학은 매수가랑 비중은요? 67만 8,300은 25%요. 67만 원대에 들어가셨고요. 그럼 한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셨을까요, 시청자님?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되셨고요. 그래도 최근에 조금 반등이 잘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분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 매수가까지 가능할지 아니면 그 위까지 또 가능할지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오해 긍정 들어주셨네요. 이화진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뭐 LG화학 67만 원대이신데 가능할까요, 과장님? 뭐 시간이 뭐 필요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은 뭐 그동안 이미 주가는 계속 빠지면서 뭐 리튬 가격이나 양극재 판가 가격은 계속 빠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은 사실 이런 시점에서 뭐 LG화학이나 뭐 에코프로나 다양한 양극재 회사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지금은 고객사를 계속 다변화시키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LG화학 입장에서는 물론 최근에 파나소닉이나 관련된 공급사를 점차적으로 늘리고 있는 좀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어제인지 오늘인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골드만삭스에서도 최근 2년 이내에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오히려 이런 최근에 판가 가격 인하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 시장에서 누가 가장 먼저 선점하고 이겨낼 수 있는지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LG화학이나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이런 시너지 효과도 결국에는 25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이 준비되는 상황에서 물론 업황의 부진은 충분히 이어질 수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 성장성이 둔화되는 상황이지 이게 꺾이는 상황은 저는
저는 아니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1년 이내에 오팡이 돌아설 수도 있고 2년 이내에 오팡이 돌아설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에는 이런 추세대로 하게 되면 아마 내년 한 중반쯤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북미 쪽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양극재 시장을 계속 꾸준하게 지금 양호한 상황이고 일단 유럽 시장이 과연 최근에 CATL이 빨리 올라오게 되면서 그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뿐이지 만약에 2025년부터 북미 쪽 시장이 본격적으로 생산이 올라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미 다른 배터리 고객사들을 하나 둘씩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수익성 측면에서는 다른 업체들보다는 좀 빠르게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가격대가 한 66만 원대 그리고 50만 원 가격에서 한 적어도 한 15%에서 20% 상승하면은 좀 어느 정도 원금까지 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최근에 이미 가격이 좀 반등을 했고 2차 전지에 대한 투심 자체도 물론 외국인도 조금씩은 좀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좀 중장기를 좀 보신다고 하게 되면 충분히 60만 원이 아니라 70만 원도 80만 원도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뭐 업황 부진이 이어질 수는 있지만 업황 자체가 뭐 꺾인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도 조금 돌아오고 있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 조금 긴 호흡으로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전화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S넷이요. 아, S넷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6,500원에 50% 있어요. 비중을 많이 들어가신 이유가 있을까요, 시청자님? 이게 좀 오래됐는데 물타기 해서 이렇게 됐어요. 네, 사실 차트를 보면 네. 한 번 급등할 때 좀 크게 급등하는 그러게요. 그런 기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조정을 받는 이런 변동성이 좀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S넷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네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S넷에 대한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역시 의견이 좀 나뉘어지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재훈 본부장님 통해서 일단 부정 의견 먼저 들어보고 긍정 의견도 또 추후에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비중이 좀 높으시긴 하죠. 네, 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요. 일단 비중이 너무 크신 부분이 좀 마음에 많이 걸렸고 일단 S넷이라는 그룹을 봤을 때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엔 다양한 뭐 테마군에도 또 많이 엮이고 얘기가 많이 올라오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딱 이 종목은 이거다라는 이런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지금까지의 종목의 패턴을 보더라도 이 종목은 윗꼬리를 굉장히 잘 다는 종목이기도 하고 차트상으로 봐도 좀 깔끔한 그런 상승세를 계단식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의 특성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비중도 많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좀 비중을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부정 의견을 드렸고요. 일단 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나쁘진 않고 미래 성장성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괜찮긴 하지만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시장에서 크게 이 종목은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로 세다, 2차 전지로 강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많이 좀 가격이 빠져 있어도 다시 한번 그 섹터가 힘을 받았을 경우에 좀 종목이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종목 계속 올라오다가도 윗골이 달면서 밀리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줬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그 부분이 약간 불안정한 것 같아서 또 거기다 비중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오면 저는 한 5,200원에서 5,300원 선까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비중을 절반 정도는 덜으시고 홀딩하시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부정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200원 부분에서 정리해보자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그럼 긍정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뭐 기사를 보니까 그래도 영업이익, 뭐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427%나 증가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는데 실적 모멘텀으로 주가 또 상승할 수 있을지 또 아니면 또 다른 모멘텀이 있을지 이재호 본부장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종목은 굉장히 변동성이 큰 종목입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 거래량이 나온 날마다 윗꼬리를 달아요. 그래서 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거래량이 나온 날에 윗꼬리 달고 계속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슈가 나오면은 물량을 소화해버리는 그런 습성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렇게 좀 약간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에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중이 좀 문제인데 저는 그래도 긍정 의견을 드렸던 이유가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어쨌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했고 사실 이번 올해 1분기, 2분기 다 적자였거든요. 근데 흑자로 전환을 했고 그리고 여기가 하는 사업 자체가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와 클라우드 서비스가 엮여서 지금 뭔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잊을만 하면은 사실 거래량과 동반되면서 갑자기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번 급등 나올 때 탈출을 할 생각을 가지시라는 의미로 제가 긍정 의견을 드렸고요. 지금 비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만약에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올라가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매수가 부근 아니면 6,000원 이상 올라왔을 때 최소 절반 이상 30% 이상은 덜어내시고 나머지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더 비중 확대를 하는 거는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거래량 동반되면서 한번 시세를 줄 때 좀 아쉬워하지 마시고 오래 가지고 있었으니까 수익을 내고 나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일단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오면은 그때 좀 비중을 덜어내신 다음에 나머지 비중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뭐 상승할 때마다 비중을 조금 덜어내는 전략이 어떤가 그런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아래 나가고 있는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으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볼게요. IS 동서를 갖고 계신 시청자분입니다. 36,600원에 비중은 10%. 폐배터리 이슈로 매수했는데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반려주가 됐어요. 라고 하십니다. 네. 어쩔 수 없이 같이 가는 반려주식 저도 좀 몇 개 있는데 네. 동질감이 좀 느껴지네요. 네,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IS 동서 같은 경우에는 뭐 주택 사업도 있고 폐배터리 사업도 있긴 한데 과연 어떻게 접근을 해보면 좋을지 네 분 통해서 바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반반 나뉘어졌네요. 그러니까요. 반반 나뉘어질 때가 정말 제일 어려운데 그럼 김병진 매니저님의 긍정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반려 주식이라고 하셨으니까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지고 간다면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매수가까지는 저는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가가 27,750원이에요. 그래도 하락폭이 엄청나게 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그 이유는 사실 뭐 실적이 그렇게 엄청 나쁜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 좀 강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폐배터리를 좀 포부 있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2차 전지 업황이 갑자기 이렇게 리튬 가격 하락 때문에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를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은 그 부분을 좀 떼놓고 기업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등 여력이 얼만큼 있는가. 아무래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구조상 뭐 국내 경기라든가 뭐 부동산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 좀 탈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출 상황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매수가의 매도를 목표로 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폐배터리 사업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시 또 이슈가 부각될 거예요. 그때쯤에 이제 또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폐배터리 사업은 진짜 실제로 IS 동사가 하기 위해서 기업들도 인수를 했기 때문에 포기할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좀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주가가 27,750원인데 36,000원까지 저는 충분히 와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웬만하면 매수가 이상에서 파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뭐 비중도 10% 정도이시니까 조금 기다려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부정 의견 한 분만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화진 과장님께서 부정을 들어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님은 폐배터리로 들어가셨다고 해요. 과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가 고민이실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뭐 폐배터리도 폐배터리인데 이때 원래 본 사업이었던 올해 이제 건설 부분에서 신규 착공한 이제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매출이 다 0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폐배터리 같은 경우도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업황에 대한 부진, 탄산리튬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중국 쪽에서 탄산리튬 가격이 계속 최저점을 계속 찍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마진
자체는 조금은 단기적으로는 실적에는 크게 조금 견인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왜냐하면은 지금 건설주들이 굉장히 요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HDC, 뭐 현대산업개발이나 뭐 GS건설이나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에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 가장 건설주 입장에서는 이런 이자에 대한 비용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측면에서는 IS 동소가 지금 최근에 건설주들이 올라갈 때 반등을 하지 못했다는 점은 결국 내년에 매출이 안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페버들에 대한 부분도 물론 새로운 테마군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은 이제 긍정적이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런 모멘텀이 조금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현재 사신 가격대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IS 동서에 대한 긍정, 부정 의견 들어봤으니까 우리 시청자분 현명한 판단 내리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우리 비타님께서 현대차를 오늘 들어가셨답니다. 매수가 184,400원이고 400원이고 비중을 무려 50%를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네, 현대차 정말 좋게 보시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사실 현대차, 뭐 자동차 업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과연 잘 들어가신 건지 네 분 통해서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그러면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신 건지 네. 그래도 최근에 조금 올라오긴 했거든요. 그래도 저점인 걸까요? 이지은 본부장님? 막 저점까지는 아니어도 네. 또 가격에 대한 부담은 막 있는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나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저는 일단은 지금 이제 그 제네시스라든지 현대차에서 되게 좀 비싼 차량들이 되게 잘 팔려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 좀 초점을 맞췄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 그 전기차 공장이 가동이 되고 또 인도 쪽에서 가동이 되기 때문에 외형에 대한 성장이 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미국에서 IRA 쪽으로 또 수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국내에서의 지금 판매나 이런 부분들도 좀 뒷받침이 더 돼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충분히 앞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얘기가 나올 때마다 자동차 관련된 섹터가 조금씩 움직이는 것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봤을 때도 앞으로 안 좋은 부분보다는 호재성 이슈가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긍정 의견을 드렸고요. 좀 계속 보유하시면 20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20만 원 이상 갈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럼 신규 접근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기대감이 또 드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또 한 분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업종, 치킨 게임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뭐 강한 기업들이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제 환율 효과도 조금은 떨어진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도 많이 떨어져서 수출 효과가 있으려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 의견 남겨주신 이주호 본부장님, 현대차 계속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은 걸까요? 지금 신규 매수도 가능할까요? 네, 뭐 저는 자동차 쪽은 사실 좀 신규 매수 지금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올해 좀 자동차 섹터들에서 좀 조정을 나왔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포드, 뭐 GM 여기서 자동차 값을 인하한다라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사실 투심을 악화시켰고 전기차 관련주들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 부품주들 다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조정 받은 이후에 지금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다시 큰 하락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주가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상승 쪽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차가 사실 전기차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내연기관차 완성차도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그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전기차 수요가 둔화가 되더라도 아직 내연기관차에 대한 그런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고 그 부분이 해소가 되고 그거를 소화시켰다면 이제 반등이 나올 국면이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경기 만약에 뭐 금리 인하 뭐 하니 많이 이런 상황 속에서 경기 둔화 이슈도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둔화 이슈가 만약에 계속적으로 부각이 된다고 했을 때 실적 모멘텀이 받쳐줄 수 있는 전기차 매출 말고도 내연기관차 매출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오히려 그럴 때
이 실적 모멘텀을 가진 현대차 같은 종목이 상승해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방어적 성향을 같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자동차 섹터 그리고 지금 뭐 사실 완성차의 대장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대차 종목은 지금 신규 매수하셔도 좋다. 하지만 비중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손실권 아닌 상황에서 비중을 좀 덜어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만약에 또 어떠한 악재가 나오고 어떠한 이슈로 또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비중은 좀 덜어내시고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중은 조금 높으시지만 그래도 오늘 들어가신 게 뭐 잘한 선택이신 것 같다. 네 분의 긍정 의견 들어봤으니까 현대차 우리 비타님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맙고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원활한 상담을 위해서 TV 소리를 잠시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시청자님? 흐뭇해서 말을 못하겠다. 네, 시청자님 TV 소리를 좀 줄여주시겠어요? 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에코프로인데요. 네. 아마 연결됐는가 봐요. 전화가 왔는 거 보니. 네, 맞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 오늘 세 번째인데 고맙습니다. 네. 에코프로 들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75만 원이고요. 비중은 30%고요. 최근에 들어가셨어요, 시청자님? 이제 나오네요, 에코프로.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가 네, 고맙습니다. 네, 3번이나 전화를 하셨는데 드디어 연결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를 보면 뭔가 공매도 금지 이슈 이후로 좀 매수를 하신 가격대 같아요.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에코프로 과연? 의견이 나뉘어지네요. 그럼 일단은 김병진 매니저님의 긍정과 부정 의견 모두 한번 합해서 들어볼게요. 매수가가 크게 높지는 않으신데 중립의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뭐 실적적인 부분만 보면 좀 애매한 상황이죠. 근데 요번에 근래에 상장했던 에코프로 워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기가 있으면 가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좀 오를 때 좀 상승하는 경향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덩치의 기업이라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하방은 그래도 단단하게 잘 유지를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좀 나쁜 점도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중립 의견을 드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충분히 반등은 가능하다,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좀 오래오래 당장 뭐 장기 투자를 하시는 관점에서 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당장에는 그 부분 때문에 중립 의견 드린 거고요. 70만 원이시면은 뭐 75만 원 지금 현재가가 70만 3천 원이고 매수하신 가격이 75만 원이신데 사실 이 에코프로 흐름상 또 한번 급등만 나오면은 7, 80만 원은 그냥 또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을 가장 중요하게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저점인 뭐 62만 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딱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가를 62만 원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고요. 한번 급등이 나오면 다시 한번 또 반등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코멘트 해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수익 잘 챙기시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이번 주에 마지막 장인 금요일장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비를 해야 될지 어떤 전략을 짜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네 분의 전략 한번 하나하나씩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화진 과장님은 내일장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한 줄 전략 말씀해 주실까요? 네, 내일 좀 공략은 좀 섹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미 OEM향, OEM향 이제 의류주에 접근하자. 의류주. 내일부터 의류주를 봐야 하나요? 아니요, 기존에 먼저 올라왔습니다. 일단은 그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JS 코퍼레이션도 실적 발표가 나왔고 한세실업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북미 쪽에 이제 그 재고 정책으로 인해서 이미 상반기에 재고 정책으로 재고가 대부분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3분기 실적이 잘 나왔던 이유가
북미 쪽에서 오더 물량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다는 측면에서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를 이제 기점으로 내일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열리기 때문에 의류 쪽에 대한 소비가 본격적으로 좀 나오지 않나. 아마 이번에 10월달 소매 판매가 둔화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에는 11월 이게 블랙 프라이데이 몰릴 좀 소비에 좀 집중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번에 11월 초에 열렸던 중국 관군제도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소비가 좀 많이 나왔다는 측면에서 이번 미국 쪽에서도 충분히 소비가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단순하게 이미 상반기에 대부분 재고들이 다 소진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북미 OEM 이쪽에 있는 뭐 JS코퍼레이션이나 한세시름이나 다양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서 끝이 아니라 4분기 내년 상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작년 같은 경우는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뭐 운임비나 이런 유가나 이런 환율에 대한 굉장히 비호적인 환경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지금 우호적인 환경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4분기도 이런 마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4분기는 우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한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세시럽 같은 종목 뭐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네. 하반기에도 뭔가 모멘텀이 있으니까요. 의류 OEM 업체들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JS 코퍼레이션도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지훈 본부장님의 한 줄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내일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뭐 내일 시장 자체가 기대할 수 있고 기회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일단 시장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기회 시장이 지금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잘 선정하는 게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지금 매크로적인 환경으로 봤을 때도 막 엄청나게 시장을 계속해서 지금 최근에 우리를 계속 옥죄었던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좀 안정세가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다른 것보다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계속 11월 들어서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도 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테마성 종목들도 굉장히 시장에서 좀 수급이 이동이 굉장히 빠르고 지금은 약간 정신없는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또 미증시 대비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굉장히 약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시장인 거는 맞지만 그래도 저는 기회가 거의 이제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들 굉장히 잘 가는 종목들 보면 뭐 실적에 대한 부분 우려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가기도 하고 도대체 이 종목은 얼마 전까지 안 좋다고 하더니 왜 잘 갈까라는 의문이 드는 종목들도 좀 많은 그런 약간 혼조세가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또 빛을 보는 시장이 분명히 저는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격이 굉장히 싸진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야를 확장하면 좋은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시장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만큼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시장 분위기 속에 지금 약간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기회가 온 만큼 잘 선정해서 매수를 하면 남은 기간 동안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따뜻한 그런 주식시장에서의 그런 거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회 시장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좀 실적을 잘 내고 있는 실적주들이 빛을 볼 수 있겠다. 좀 저평가받고 있는 기업들을 잘 발굴해내면은 옥석가리기를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좀 주식시장에 참여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지훈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다면 이주호 본부장님의 한 줄 전략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내일 시장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뭐 과대 낙폭주를 한번 공략해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대 낙폭주 중에 가장 지금 두드러지게 좀 요즘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게 바로 게임주거든요. 그래서 게임주 쪽을 좀 공략해봤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솔직히 섹터까지 딱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일단 NC소프트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신작 TL이 이제 12월 달에 런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원래 NC소프트가 모바일 게임, 그러니까 리니지 M부터 시작해서 리니지 쪽으로 집중을 했었다면 이번에 이제 PC 콘솔로 이제 TL이라는 신규 게임을 좀 이렇게 진짜 좀 확실하게 좀 세계 글로벌 공략도 해보겠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로스트 아크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MMORPG 중에 해외에도 수출을 하고 성공한 케이스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NC소프트 신작을 계기로 해서 조금 그동안 많이 소외가 됐고 많이 빠졌었던 이 게임주들이 좀 의미 있는 반등이 저는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순한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신작이 이제 성공하게 된다고 한다면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좀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크래프톤은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요. 사실 뭐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좀 지지부진한데 어쨌든 NC소프트의 이 신작이 게임 쪽에 다시 한번 뭐
사실 뭐 바람을 불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진짜로 이제 한 번은 되돌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 지금 내일 그러니까 또 12월 달을 대비하고 또 다음 주를 대비를 해서 좀 소외되었던 그동안 많이 빠졌던 게임주들 중에서 한번 좀 담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바대낙폭주를 잡아라. 그게 뭔지 궁금했는데 네. 또 게임주라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네. 뭐 신작을 공개하면서 조금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김병진 매니저님의 투자 전략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한 줄 전략 뭐라고 해주시겠어요? 확실한 종목을 공략하자라고 했고요. 두 가지로 저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수급이 좋은 종목들, 뭐 로봇이라든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테마 종목들도 굉장히 좀 단기 매매적으로 유망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확실한 종목 중에서 제가 관심이 가지고 있는 종목군은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 쪽이에요. 또 최근에 테슬라가 인도 진출 관련된 소식이 나왔거든요. 인도가 수입차 관세가 한 70% 정도 되는데 뭐 그 관세를 한 15%까지 낮춰주는 걸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관세 때문에 자동차를 인도에 갖다 팔아도 가격 경쟁력이 없었는데 그걸 낮춰준다라는 건 중국만큼 큰 시장이 열린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제 현대기아차가 또 인도에 진출해 있고 인도에 같이 진출하는 자동차 부품 기업들 굉장히 좀 큰 수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도가 이제 테슬라 공장 유치를 정확하게 밝히는 거는 내년 1월쯤 구자라트 서밋에서 밝힌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자동차 부품 쪽이나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요즘 뭐 정치 테마주라든가 로봇주라든가 수급이 좋은 종목들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같이 병행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은 수익 거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들까지 꼭꼭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앞서서 계속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HMM의 본입찰 마감일이었어요. 결과적으로는 동원과 할인이 맞붙는다고 하고요. LX그룹은 포기를 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HMM 주가에 좀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여도 될지 내일 HMM의 주가 그리고 향후 좀 장기적으로는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 매니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하림이 좀 우위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하림이 또 M&A를 굉장히 잘해요. M&A에서 좀 굉장히 유명한 게 또 하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하림이 했던 M&A 사례를 들여보면 페노션은 또 굉장히 또 잘 M&A 했거든요. 페노션이 원래 이제 굉장히 해운 쪽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다가 장기 계약을 잘못 맺는 바람에 약간 운영이 어려워졌어요. 그걸 또 하림이 잘 인수를 해서 지금 굉장히 또 잘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림이 이제는 초대형 국적 선사를 좀 노리고 HMM까지 인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하림이 페노션을 이미 가지고 있고 HMM까지 인수를 하게 된다면은 관련해서 좀 시너지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페노션도 지금 현금성 자산이 상당히 있고요. 또 연구체 발행이나 뭐 자금 조달을 해서 인수를 하려는 것 같기 때문에 좀 관련된 내용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인수가 잘 된다라고 하면 그와 관련돼서 관련한 종목들 움직임까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좀 실시간으로 내일 매니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로 가면 될까요, 매니저님? 네, 내일 오후 5시 너튜브에 MBN골드 김병진 검색하시면 제가 무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네이버 녹색밴드가 있어요. 녹색밴드에서 MBN골드 김병진 검색하시면 제가 최신 트렌드와 이슈들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 오후 5시 그리고 네이버 밴드도 여러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투자 인사이트 꼭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어김없이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